하면 또 폭염이 예보가 돼 있잖아요. 덥고 입맛 없는 날 이렇게 후루룩 만들어 먹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똑똑하게 쌀 섭취하는 방법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할게요. 200% 똑똑한 섭취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현미. 이렇게 해 먹으면 영양도 식감도 2배라는데 어떻게 해 먹을까요? 발화해서 먹으면 영양도 식감도 2배라고요. 김 교수님. 네, 현미의 싹을 24시간이나 48시간 정도 발화시킨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 현미에 비해서 발화하는 과정 중에서 소화 흡수가 되기 쉬운 포도당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현미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화하는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의 흡수율이 체내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것으로 농촌진흥청 보고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식이섬유소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미에서 늘 느끼시는 약간 까슬한 식감이 훨씬 더 개선돼서 우리가 그 백미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화하면은 일단 부드러워지는 건데 게다가 요걸 조금 넣으면요 부드러워질 뿐더러 영양도 올라간대요. 현미밥에 이걸 약간 넣으면 피트산 줄이고 항산화 효능은 2배. 뭘까요? 소주를 넣으라고. 소주. 아니 밥에다가 술을 말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팔배겠죠? 예. 네, 제가 이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밥을 지을 때 우리가 현미 2컵 정도의 현미쌀 2컵 정도의 소주 2잔을 넣고 밥을 지으실 때는요. 물만 가지고 밥을 지을 때보다 항산화 성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요. 이 소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현미에는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또 현미밥을 하고 난 다음에 굳어지는 현상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미가 가지고 있는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피트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발화 현미 말고도 현미를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쌀 가루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미가 거칠어서 꼭꼭 못 씹는 아이들이나 소화가 좀 약한 분들은 현미 가루를 이용해서 현미를 하시면 가루를 내서. 네네네. 그것도 판매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맛있는 미역국을 경단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경단 미역국 네. 궁금합니다. 제가 한 요리 중에 네. 가장 복잡한 요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워낙 쉽게 하는데 자 가루를 준비하시면 네. 육반죽 알죠? 우리 뜨거운 물 구워가지고 그렇죠, 반죽하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이게 한 컵 반이면 네. 물이 100cc. 네, 반 컵. 그렇게 해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서 섞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네. 저 앞에 제가 반죽 만들어 놨죠. 오. 네. 이렇게 요거 해서 약간 네. 수제비 반죽처럼 그쵸.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옹심이. 있게. 네, 어. 이렇게 해서 반죽을 만드시고 네. 경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귀여워라. 그쵸? 동글동글 빚은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네. 들깨를 좀 넣으면 맛있거든요. 들깨. 그래서 네. 들깨는 네. 육수를 준비하시는데 표고버섯하고 저는 요게 다시마예요. 그래서 요 표고버섯 다시마 한 8컵 정도에 네. 이 들깨는 한 컵. 네.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 아까 빡빡 갈아주세요. 오. 갈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러주세요. 요거를 막 제가 이거 갈아서 한번 잡아서 그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들깨가 이렇게 곱게 갈렸습니다. 그쵸, 그쵸. 아까 전엔 이렇게 요렇게 동글동글했던 됐었죠. 들깨가 이렇게 네. 갈려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체에 받쳐주는 받쳐서 거예요? 요 국물을 빼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 근데 여기서 맛있게 끓이면 돼요. 미역국 끓이실 때 똑같거든요. 네. 참기름 넣으시고. 가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 고기랑 또 들깨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소고기. 네, 그래서 소고기를 좀 저는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약간 다진 거 다져서 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미역도 미역. 같이 네. 볶아주세요. 같이 네. 볶아주고. 근데 정말 맛있게 하려면 고기에 핏물이 없어질 때까지 볶은 다음에 미역을 넣으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고기 있어요. 먼저 다 볶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또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네. 볶았는데 순서가 있었네요. 네. 고기 먼저 핏물이 없어질 때까지 하고 나서 하면 좀 더 국물이 좀 더 깨끗하고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네. 여기다 마늘은 좀 넣을게요. 마늘. 네. 편선 마늘. 아, 다진 마늘 아니고 네. 그대로 넣으시는구나. 다진 거 넣으면 너무 네. 좀 지저분해지니까 반이.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시죠? 만드는 게 지저분했구나. 네. 그다음에 네. 반은 국간장을 네. 반만 넣고 반은 나중에 취향껏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만 넣고 그쵸? 아까 전에 이제 내린 네. 들깨물이 들어가나요, 그쵸? 이제? 이제 여기서 넣어야죠.
진하다. 야, 요 찌꺼기는 넣지 마세요. 요거 넣으면 되게 거칠어져요. 식감이 좀 안 네,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맑은 네. 위에 그 국물만 빼서 넣고 진짜 진하다. 이렇게 진해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경단 빚은 거, 경단 빚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선생님 경단 많이 넣어주세요. 네 많이 넣어놨어요 이쪽에 옆에. 제가 먹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먹고 싶어. 뚜껑을 덮고 네.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끓고 있는 대로 지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쵸. 보글보글. 와.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 진한 거 보세요. 진짜 맛있게. 진하죠? 네.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 경단. 경단 경단. 여기 네. 찾았죠. 저는 많이 뭐, 넣었어요. 어. 많이 넣었어요. 고기도 또 많이 넣어주세요. 고기도 많이. 뜨거우니까 진짜. 네. 네. 뜨거우니까 호에서- 조심해서 드세요. 네, 호에서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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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맛보시면 네. 국물 먼저 한번 네. 살짝 맛보시고 후 불어서 경단을 드세요. 좀 잘라서 네. 네, 뜨거우니까 잘라서 드세요. 요거 정말 경단만 골라 먹는 사람이 바로 전데 네, 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좋아하죠. 구수하고 고소하고 저는 평소에도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영양이 듬뿍 들어간 미역국을 먹는 건 뜨거워요? 영광이네요. 저는 요 경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쫄깃한가? 쫄깃쫄깃하고 되게 쫄깃하면서 고소한 맛이 안에서 있고 네. 씹는 재미가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굳이 골라 밥- 먹겠다. 네, 굳이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미역국을 슴슴하게 그냥 끓여가지고 요거를 경단해서 그냥 이렇게 한 그릇 먹으면 밥상 다 안 차려도 맞아요. 정말 든든한 한 끼 밥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진주 선생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게 딱 때마침으로 토요일 날이 말복이래요. 이제 끝났잖아요. 저거 하나면은 진짜 영양 보충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고요. 진도 나갈게요. 똑똑한 섭취법. 소화력이 약하다면 쌀과 이것을 어떻게 섞어서 밥을 지으면 좋을까? 자, 쌀과 현미 찹쌀을 비율 4대 1로 섞어라.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비율이 4대 1인 걸 보시면 반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율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잡곡의 비율이. 그 이유는 현미를 포함한 각종 잡곡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걸 많이 드시다 보면 물론 건강에는 좋을 수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불편한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율을 아까 4대 1 정도로 조금 적은 비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현미 찹쌀을 얘기를 했는데 현미 찹쌀은 일반 찹쌀에 비해서 이게 찰벼를 깎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밥을 하고 나면 끈기가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현미 찹쌀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밥 먹을 때도 맛을 생각하는 미식가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최고의 밥맛을 원한다면 쌀은 이것으로 자 뭘까요? 작은 포장으로 구매하시고요. 도정한 지 며칠? 15일 이내에 쌀을 구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은 쌀을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쟁여놓으시는데요. 예. 예, 작은 포장으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밥맛을 좋게 하려면은 도정한 것이 최근이어야 합니다. 가장 밥맛이 좋은 기간은 15일 이내, 2주 정도에 도정된 것이 가장 밥맛이 좋기 때문에 2주 이내에 된 것을 소분량 구입하셔서 우리가 그 도정 기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요, 품종이 혼합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혼합으로 써 있으면요, 국내산 아닌 외국쌀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산은 단일 품종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품종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네, 묵은